되면 앞에 있는 서초역과 전란대를 도입하면 지난 4월에는 경기도의 구치제 상수도지역 공지 건설업의 사업을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724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는 그야말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얘기는 드렸지만은 강남 재건축 시세가 요즘 많이 또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이 초이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724 대책 그리고 9.1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효과는 좋았죠. 거래가 살아났고 미분양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양 시장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볼까요?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호재로 상당히 그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10월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유럽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보시는 그렇죠. 그런 기자로서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시세는 좀 하락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조정을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강남이란 특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부동산 서브의 조은상 리서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이 시세를 단기적인 측면과 좀 장기적인 측면들을 나눠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크게 올랐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어떤 충격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었을 뿐이고 추가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대기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즘 강남 재건축 시장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재건축의 경우에는 잘 되는 단지는 잘 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단지는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은상 팀장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남의 뜨거운 재건축 시장은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최근 재건축 시장의 이 분양 성적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림 보시죠. 네. 자, 올해는 이 서초의 재건축 분양 물량이 큰 인기였습니다. 올해 서초의 마지막 물량이죠.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이 평균 23.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레면 STG는 71대 1을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2차 17대 1, 서초 푸르지오 서밋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강남 재건축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참 상당하다라는 거 많은 분들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사업 속도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로 확인이 된 반포 지역 강남 재건축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 주구를 다녀왔는데요. 1973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인근 2단지에는 2009년 레미안 퍼스티지가 들어섰고요. 그림 나오나요? 자, 3단지에는 지금 보면 밑에 있죠? 3단지에 2008년 말에 반포 자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 2, 4주가 바로 오른쪽이 바로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얼마 전에 나왔던 아크로 리버 파크. 그러니까 1, 2차가 들어선 그때 이제 분양을 했죠. 네. 초고가 논란 4,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포주공 1단지는 내년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는 2019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서울시와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몇 층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서울시는 35층을 목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합층은 45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시에서는 그 한강을 그 서울 시민들이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한강 쪽에는 그
저층을 유도를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하고 현충원 쪽에는 서울시에서 유도하는 저층으로 가고 중간에 한 몇 개 동, 한 10여 개 동만 좀 높낮이를 좀 잘 바란스 맞춰서. 네, 특히 이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는 워낙 땅이 넓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볼까요? 참고로 33평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33평 한 채, 그리고 25평, 평이라 하면 안 되죠. 요즘 25 타입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현금, 제가 그 문서를 한번 슬쩍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33평 시세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또 걸림돌도 있는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조합들이 올해 안에 빨리 하려고 지금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난리인데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러한 그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이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경환발 부동산 대책이 4개월 만에 현재 좀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뭔가 괜찮은 좀 화끈한 당근책을 내놔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는 뭐 그대로 될 것 같고 다만 폐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그런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또한 이 폐지 쪽으로 이제 손을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양 시장만 지금 호황인데 매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리적인 방안들, 대책들도 이제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죠. 강남 지역 재건축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덕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